어설픈 약속.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할 때 어설픈 약속을 한다. 스스로에게 또는 타인에게. 그건 약속이라기보다 흐름이다. 정착과 흐름. 다니엘 프란 패션 에세이 방송도 어설픈 스스로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 이제는 그 지점이 어디쯤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지점이다. 그동안 다니엘 프란 패션 에세이 방송을 청취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희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어설픈 약속을 또 해봅니다. 다니엘 프란의 패션 에세이 마지막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좀 갑작스러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요. 다니엘 브란의 패션 에세이를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저희들이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저희 방송을 이렇게 즐겨 들으시던 분들, 저희 팬분들께 약간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방송은 저희가 OBN에서 마지막 방송이고 앞으로 또 뭐 시즌 2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다른 방송국에서 또 찾아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가 떠나가는 건 아니니까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OBN에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다니엘이 얘기했던 대로 시즌 1에 대한 마지막 방송,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늘 방송에서 그 말씀드렸던 이제 뭐 옥천 이제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저희가 이제 좀 시간상 여유가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시간을 조율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즌 2를 급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일정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너무 준비 없이, 아니면 또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방송 횟수가 거듭되면서 정말 어느 지점일까 이렇게 하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담이 왔었어요. 조금 더 준비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즌 1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재미나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뭐 그거는 뭐 굉장히 재미났고 자유롭고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저희들에게는. 네. 저희가 이제 패션 에세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패션 에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사실 패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의상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패션은 전체적인 유행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음식에 대한 얘기, 여행에 대한 얘기, 뭐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한 얘기로 이제 주제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어감이 패션 에세이다 보니까 좀 더 패션의 어떤 의상적인 얘기 이런 쪽으로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물론 중심은 그렇게 되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다양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패션 에세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였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좀 늦게 설명을 드릴 수 있네요. 예. 패션 에세이라고 이제 조금은 가볍게 접근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늘 방송을 하면서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패션 방송인데 너무 패션이랑 관련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음흠. 이럴 때도 있었고 그렇죠. 또는 그렇지 않고 패션을 되게 가볍게 우리가 편하게 접근해서 전문성 없이 그냥 이렇게 또 일상 속에 녹여내 보자 해서 패션 에세이로 간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에세이라고 이제 우리가 패션 에세이를 그야말로 우리 말로 그렇게 풀어보면 어떤 유행을 통한 어떤 자연스러운 이야기 뭐 또 이런 정도로 또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년은 못 채웠지만 그렇죠. 그래도 반년 이상은 했거든요. 28회죠. 우리가 딱 반이네요. 1년이 56주거든요. 56주인데 거의 딱 반을 한 것 같으네요. 반년. 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나눴지만 사실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 음흠. 정말 패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행 이야기도 했었고요, 뭐 음식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 축제나 뭐 파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역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죠, 그죠? 지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지역 방송국이니까 그렇죠. 예, 음,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 저희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늘 하는 일이나 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지역에 또는 어떠한 지방의 그 스토리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또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구나. 그래서 음, 뭐 아까도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시즌 2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음, 이러는데 만약에 시즌 2를 하게 되더라도 이름을 좀 바꿔서 하지 않을까 음, 싶은데 예. 이제 패션 에세이는 이제 어쨌든 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패션을 다루는 내용이구나.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어,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감에 대한 기대치나 또 어감에 대한 어떤 범위나 그렇죠. 또 어감이 주는 어떤 방향성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설정을 해서 들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저희가 늦게 좀 깨우친 바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다음에는 하게 된다면 뭐 다니엘 프란의 뭐 라이프 스타일 음흠. 뭐 이렇게 간다든지 예. 뭐 아니면 리빙 디자인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포괄해서 어떠한 단어가 좋을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은 뭐 저는 사실은 그냥 패션 에세이라고 그냥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 정할 문제지만 뭐 썸네일이 뭐 그렇다고 해서 느끼는 건 아닌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이지 않을까 그런 네. 혼란스러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아요.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션 에세이라고 하는 어감도 참 좋고 느낌도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는 해보고 싶은 거는 있어요 항상. 네. 시간이 어쨌든 참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긴 한 것 같습니다. 벌써 참 반년이라는 시간을 했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 처음에 녹화할 때만 해도요 코로나가 맞아요, 끝나지 맞아요. 않았을 때라서 마스크 마스크 끼고 쓰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힘들었죠, 맞아요. 또 1시간 넘게 마스크 쓰고 물도 못 마시고 방송을 지금은 뭐 하다 커피도 보니 마시고.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그리고 첫 방송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좀 여유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런 환경적인 것도 좀 자유로워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게스트를 초대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게스트도 이제 많이 초대를 저희가 몇 분 또 했었죠.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게스트분들 초대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기적으로 좀 잘 거기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방송 들으시고 모니터링 해주신 분들도 많고요. 또 다른 사이트에서 저희 방송 소개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시간을 더불어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좀 확산도 되어가고 저희들이 무르익을 무렵에 이런 시간을 이제 또 마무리하게 돼서 뭐 어쨌든 아쉬움은 또 한켠에 좀 크게 오네요. 사실 어제까지 아니 오기 전까지 별로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또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렇죠. 저희는 워낙 즉흥적인 사람들이라서요. 닥쳤을 때 막 딱 그 상황에 그때서야 막 또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늘 방송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막 그 방송 이제 직전에 닥쳐가지고 그때 급하게 막 주제를 정할 때도 있었고 그런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정말 준비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도 뭐 항상 우리 일상 속에 그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뭐 그런 건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아까 했지만 조금 다양하게 아니면 좀 어떤 그런 툴이나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참 어쨌든 저희가 이제는 이게 어쨌든 또 그냥 라디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이기 때문에 음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보는 분들이 없더라도 어쨌든 이게 보이는 라디오고 그리고 저희의 내용 자체가 어쨌든 패션 에세이이기 때문에 음흠. 의상에도 나름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똑같은 옷 입고 왔다고 다니는데 많이 혼났어요. 사실은 지난 방송 나왔는데 또 입고 오냐고 이렇게 막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또 지금 지나고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이렇게 항상 색다른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저희들로서는 직업 의식이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늘 그런 거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복장이 뭐 그래서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뭐 다른 분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보이는 라디오라 하더라도 뭐 그 그리고 또 그 보시는 분들이 막 이 사람 또 옷을 똑같은 거 입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그쵸?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럼에도 어쨌든 저희는 옷을 주제로 패션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기준이고 스스로에 대한 또 저희들이 또 정리해 나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패션은 TPO 개념에 대해서 뭐 옷을 입어라,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이라 그래서 때와 장소에 대해서 우리 주제 단위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번 방송 주제가 뭐예요? 뭐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옷 입고 가야 되지 않아요? 사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건 어떤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직업병 같아요. 직업병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게 하나의 어떤 툴이기도 하고 또 달란트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거를 즐기는 거죠. 예. 어쨌든 참 저희가 그 많은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저희 청취자 분들께서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가끔씩 해주시는데 네. 또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그 피드백이 달라지더라고요. 패션 얘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또 그때 방송이 되게 좋았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 역시 진짜 사람의 취향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구나. 그래서 이 OBN 방송국 안에도 정말 다양한 장르의 주제의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지역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역 방송이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가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해보니 이게 또 얼마만큼 어떤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여기 와서 보면 굉장히 아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역시 또 그런 같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고 물론 저희들이 또 방송 시작한 게 우리 또 전인관 교수님 여행 이야기 게스트로 출연하면서 저희도 방송하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 지역에서 어쨌든 이 OBN이 하는 역할이나 또 뭐라 그럴까 어떤 또 방송의 퀄리티나 뭐 꼭 저희들이 해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또 내용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는 하길 참 잘했다 지금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이런 기회를 언제 또 누려보겠습니까? 이 방송국에서 이렇게 편성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공중파잖아요, 그죠? 예. 공중파고 뭐 그게 지역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어떤 불특정 다수들에게 어떤 우리들의 정서를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저희들에겐 특혜죠. 특혜고 또 그만큼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지역에 대한 애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지고요. 그렇죠. 그 지역에 정말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OBN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했네요. 진짜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또 음악 한 곡 듣고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조시 그로반의 You Raise Me Up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니엘 브란의 패션 에세이 시즌 1 시즌 1. 네, 마지막 방송에 대해서 인사 말씀하고 이렇게 그동안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제도 주제고, 그러니까 뭐랄까 또 저희가 말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뭐 끝을 모르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끝맺음이 어려운. 그렇죠. 그럼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일어날까 하다가도 다시 앉아가지고 또 대화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을 좀 이렇게 풀어보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못다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뭐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뭐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는 계속 나누고 싶어요. 예. 그래서 네. 저희들이 뭐 언제 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니엘 방송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떠오르는 거 있어요? 지난 방송 중에서? 지난 방송 글쎄요, 저는 트렌치 코트 얘기할 때가 좀 기억이 트렌치 나는 것 코트. 같아요. 방송이 이제 막 얼마 시작 안 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이 저희 정서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을 하나를 보면 그 옷을 보면서 그 계절을 떠올리고 또 그 계절을 떠올리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사실 여러 가지. 그 방송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패션 에세이 다운 방송이었던 것 같으네, 그죠? 예. 그 주제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개되는거나 내용이나 그렇죠. 또 트렌드 얘기도 했었고요. 트렌드 얘기했고. 그때 이제 막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그쵸. 하면서 맞아요. 트렌치 코트의 역사와 그다음에 가을이라는 계절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그다음에 뭐 그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이 지역에 어디를 가면 좋은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트렌치 코트에 이제 또 버버리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버버리 코트는 그럼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패션에 대한 진짜 전반적인 모든 라이프 스타일부터 다 다뤘던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사실 트렌치 코트 그 스토리가 우리가 옥천 그 이원 묘목 축제 패션쇼 할 때 그 드레스 코드 일부의 코드가 트렌치 코트였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되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패션 에세이 그 방송에 가장 적합한 주제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확장성도 좋았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모니터링 했을 때 또 청취자분들이 그 패션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많이 했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트렌치 코트 방송도 들으시고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패션쇼 할 때도 이렇게 트렌치 코트를 저희가 메인 그 코드로 이렇게 잡아서 했었잖아요. 네. 이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트렌치 코트가 완전히
저희 안에서 붐이었어요. 맞습니다. 서로가 막 서로의 트렌치 코트를 음흠. 보면서 그건 음. 어디서 샀냐, 음. 막 이거 빌려온 거다, 이건 뭐 내가 옛날에 음흠. 사놓은 건데 뭐 이렇게 막 정말 그때는 음. 완전 저희 옛날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에 그냥 막 애들 딱지치기 하듯이 바글바글 모여서 그 트렌치 코트 서로 자랑하고 이게 그렇죠. 이제 패션 에세이가 결국은 옷 이야기거든요. 옷 이야기다 보니까 옷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추억이 이제 떠오른 거고, 추억 속에서는 이제 뭐 그 관련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또 장소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가 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방송 사과 이야기, 사과꽃 이야기, 예. 그 방송하다 좀 울컥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도 됐었고, 그다음에 또 다니엘이 선곡해준 음악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음악도 좋았고, 제가 사실 몇 번은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 방송은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7회 방송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네, 사과꽃 이야기. 정서에 너무 잘 맞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연이라는 맞습니다. 것을 주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음. 저희들의 이제 과수원, 음흠. 사과 과수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패션과 자연, 예,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밀접한 관계, 이렇게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진짜 그런 부분이 커요. 그 트렌치 코트 얘기할 때도 트렌치 코트가 이제 가을에 왜 어울리는가, 그리고 왜 가을에 그 쓸쓸함, 이런 것도 결국엔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이고, 자연의 그 단풍의 컬러와 낙엽이 막 떨어지고, 이런 자연적인 배경에서 그게 펼쳐져서 어우러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트렌치 코트의 가을 남자의 분위기가. 그런 것처럼 결국엔 이 패션이라는 것이 자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 트렌치 코트 방송도 결국엔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과꽃이라는 그런 자연 이야기, 그리고 그런 또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 현상들,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패션이, 저희가 유행이 계속 변하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이렇게 유행이 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항상 사계절이 뚜렷이 변하고, 그런 전쟁 같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패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 어울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중심지라 그래야 될까요? 공간적으로 중심지가 우리가 농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자연스러운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패션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구에는 관심이 있고 또 누구에는 관심이 없는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과수원 얘기는, 사과꽃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정감 어린 어떤 정서적인 어떤 풍경에 대한 얘기, 이런 아련함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옥천도 이제 지역이고, 이게 농업이 또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농촌이죠. 네. 그런 자연의 이야기, 그 사과꽃 이야기 잘 어울려졌던 것 같습니다. 또 옥천은 이제 저기 포도하고 복숭아잖아요. 네, 포도 복숭아.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 바로 마당 이렇게 나가 보면 바로 앞에 복숭아 나무들이 이렇게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창문만 열면 항상 복숭아 밭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꼭 사과가 아니더라도 아마 다들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렇게 보면 저희가 꼭 패션이 아니라 패션과 연관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이잖아요. 의식주.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뭐 끝이 없죠. 끝이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우리가 동선이 좀 이렇게 길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서울, 대전, 옥천, 경주, 포항 뭐 이렇게 계속 그렇죠. 순회를 하는 네. 이런 일정이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일적으로 또 우리가 또 관계되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여행이 일처럼 또 일이 어떤 여행처럼 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본 뭐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남원 얘기도 했었고 또 지방에 대한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소소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여행 쪽 이야기도 너무 잘 맞죠.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여행 전문 뭐 채널은 아니지만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뭐 그렇죠. 이야기들, 뭐 에세이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이 또 많았죠. 저희가 또 원래 방송국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그 여행 그렇네, 네, 그죠? 방송에 게스트로 이제 자주 참여하면서 그렇게 발판이 됐던 거니까요. 참 여행 얘기만 해도 또 뭐 우리가 이태리 얘기도 했었던가요? 네, 했죠. 그렇죠. 또 이태리 베트남 얘기도 했었던 이태리, 거 같고. 맞아, 다낭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이 방송이 저희들 방송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간의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일기 같은 거였어요. 한 주간에 저희들이 모든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정리 또 뭐 방향성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이 방송이 늘 얘기지만 어떤 이 상황 정리 그다음에 또 돌이켜보는 이런 걸로 충분히 좋은 대상이고 또 역할이었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본 얘기도 자료입니다. 예. 예. 어디를 갔다 왔는지 뭘 했는지 아마 방송 들으면 다 알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일본 갔다 오셨다면서요?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죠? 방송 듣고 다 그렇게. 방송 듣고 참.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그저 뒷모습이 보였을 뿐 우린 다시 만날 테니까. 아무런 약속은 없어도 서로가 기다려지겠지요. 해녀 소식이 들려올까 마음이 묶이겠지요. 어쩌면 영원히 못 만날까 한 번쯤 절망도 하겠지만 화초를 키우듯 설레이며 그날을 기다리겠죠.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모든 건 그대로 간직해도요.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
기다리겠죠. 우리가 지금은 헤어져도 모든 것 그대로 간직해도요,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 다시 우리가 만나는 날엔 헤어지지 않을 테니까. 해바라기의 지금은 헤어져도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헤어져도 다시 만날 테니까. 저희들이 좀 영상으로도 좀 활동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처럼 뭐 비슷하지만 자체적으로 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뭐 여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여행을 가면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둘이서 가는 여행도 있지만, 그 여행지를 가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그 지역에 계시는 어떤 분을 만나러 가는 음흠. 부분에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과정들을 또 때로는 이렇게 영상으로 담기도 하고, 음흠. 그러한 활동들이 사실은 이 OBN 밖에서도 늘 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의 이제 뭐 연속 선상에 있었던 건데, 근데 다니 혹시 방송하고 난 다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혹시 뭐 좀 새롭게 이렇게 느낀 점이나 어떤 변화 같은 거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을 이렇게 또 촬영을 하잖아요. 음흠. 그분들 게스트 모시듯이. 네. 근데 그분들 이제 촬영을 하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감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방향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촬영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또 편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기도 하고, 영상 어떤 편집.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생방송 음흠. 수준으로 1시간을 딱 이렇게 채워서 하니까, 수정을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수정도 거의 뭐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색다르다, 새로운 경험, 그런 차이가 있죠. 나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원래 사실은 라디오 방송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듣잖아요. 거의 뭐 별일 없으면 거의 뭐 이동할 때도 라디오를 듣고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진 게, 방송을 시작하면 인트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하는가,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저거는 방송 사고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다른 방송을 듣는 재미가 사실은 굉장히 있었어요. 깊이도 있고, 그런 게 좀 저는 굉장히 많이 달랐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제 이제 음성에 대한 것도 내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제가 사실 가장 좀 궁금했던 건 어떤 면에서는 내용보다 그런 것들이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대체로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형태적인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거,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사실 인트로에 살짝 들어가는 글 같은 경우도 저는 그게 저의 하루 아니면은 이제 그 한 주간의 저의 감정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 방송하고 관련되어서 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어쨌든 다시 보기를 하잖아요. 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자기 모습만 보이거든요. 음흠. 이거는 내가 목소리가 이러네. 이날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갔네. 이런 것들이 음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내용보다 음. 더 이렇게 관심이 갈 수밖에 저 없는 형태적인 거에 거죠. 대해서. 예. 그래서 라디오 어쨌든 방송을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뭐 이렇게만 해봤지 이렇게 리얼하게 방송을 해본 거는 처음이고 저한테는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저희 이제 학교에서 예를 들면 뭐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또 라이브하게 전달되는 거와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랑 또 다르니까 아무래도 뭐 좀 그런 쪽으로는 또 조금 더 철저해졌다라고 얘기할까?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음흠. 또 이런 비슷한 형태의 뭐 팟캐스트라든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엄청난 정말 이 도움이죠. 경험. 네. 그 저는 방송을 빌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누군가 게스트를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꺼이 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많은 도움도 되고 좋은 추억거리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로 인해서 이 방송국의 채널이 이렇게 풍성해질 정도로 이 지역 안에 열정 넘치는 이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거. 네,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참 이 열정 넘치는 친구들과 한 번쯤 또 게스트로 초대해봤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런 약간 아쉬움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워낙 이제 옥천에서는 시니어 관련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대상이 많았는데 다음 시즌 2에는 청소년하고도 좋은 또 매칭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왜냐면 사실 또 이 패션이라는 이 컨텐츠 자체가 이 특히나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저희가 청소년을 한 번도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해보지 그렇죠. 못했다는 게 약간 아쉬움으로 지금 막 다가옵니다. 네, 우리 채널 안에 이제 또 청소년들이 그 컨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또 여지를 두고 하면 또 충분히 좋은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네. 참 마지막 방송이라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참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네요. 그렇죠. 저는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끊어보는 이런 거가 저는 뭐 살면서 뭐든지 이렇게 쉬어가면서 해본 적이 사실 좀 별로 없어서 거의 하면은 뭐 끝까지 뭐 이렇게 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되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이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사실은 좀 그래보고 싶었었어요. 한 번 정도 끊어보고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쉬움은 크지만 저희들이 또 다르게 좀 성장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게 좋은 말인 게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달려갈 때 정말 앞만 보고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열정이 또 넘치시는 분들은 그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막기도 하고 또는 한 번쯤 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죠. 사실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다니엘 프란 팀은 정말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활동을 이렇게 몇 년간을 쭉 돌아보면요,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 번씩 방지턱을 이렇게 넣어줘요. 음흠. 그렇게 해서 태클을 걸 때도 있고 뭐 해서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한 번씩 멈추게끔 하면 그때는 막 왜 그러지 하지만 돌이켜 보면 다 이유가 있었다. 음흠.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방송도 좀 아쉽지만 음흠. 지금 이렇게 멈추는 게 그리고 잠깐 옆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뭐 새로운 항상 이제 끝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항상 새로운 시작을 그렇죠.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내 손으로 무엇을 이렇게 끝을 내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정말 드문 기억입니다. 거의 저는 좀 정서적으로 뭘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뭐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정서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거 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근데 드문데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렵죠. 사실은 내가 그만두자고 하면 다니엘이 뭐라고 할까? 이런 그런가요? 고민 나 혼자 같으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사실은 다니엘한테 얘기 꺼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다니엘 그것도 굉장히 분위기 잡아서 침착하게 다니엘 전혀 몰랐는데 나는 사실 몇 번 연습을 했어요. 속으로 이거를 잘못하면 내가 방송하면 어때라고 시작을 해놓고 또 끊는 것도 자기 멋대로 제가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내린다라고 내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이 느껴지기에는 그런 게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혼자 이제 일도 저는 혼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인데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한 제가 2주 동안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못 느낀지 모르지만 한 2주 동안 내가 고민을 하고 이걸 언제 얘기를 할까 틈을 봐서 정말 정중하게 그 대신 마주보고는 안 했어요. 차 운전하면서 앞을 보면서 내가 다니엘 우리 방송 한번 쉬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했는데 뭐 또 다니엘이 원했던 정서가 시크해요. 뭐 그러면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죠.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충실하고 싶은데 나는 내 스스로가 이 방송에 좀 더 이상 충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다니엘이 그걸 받아줬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냥 그러고 말았죠. 왜냐면 다 알잖아요. 그게 뭐 단순 변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근데 이제 물어볼 수는 있죠. 왜? 뭐 갑자기 왜 이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만약에 이유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또 반박을 하긴 하는데 그쵸.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꺾지는 않았어요. 다른 일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박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생각을 바꾸게 하든지 이러지 그거를 강제로 꺾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번도.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보네. 항상 얘기했죠. 뭐 꺾어질 얘기 같으면 하지도 않았겠다.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많이 배려를 하는 거죠. 서로가 그런 배려를 하는 거고 저는 항상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평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관계가 또 한번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것보다는 좀 남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신앙 안에서는 대부와 대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가족 형태로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인
이제 관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저는 뭐 나이가 많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정서적인 공감, 정서적인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이나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저희들은 항상 그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고민하고 또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빌어서 저희들 다니엘 프란 팀은 좀 그런 관계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꼭 혈연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감해가면서 어떤 삶에 또 저희들이 사실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 나이를 떠나서 뭐 전공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정서적으로 그런 교류가 되니까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프란 팀의 어떤 활동들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저런 다니엘 프란 팀은 저런 어떤 정서였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저희들이 좀 활동하기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간혹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승과 제자인데 뭐 너무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진짜 제가 더 뭐 어른 아이 치면 항상 저희들 호칭이세요. 아이 어른이고 저는 어른 아이입니다. 그렇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만큼 좀 자유롭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새로운 가족의 형태. 예, 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정말 같은 피에서 나온 이렇게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여도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뭐 친구 사이에서도 뭐 그러니까 인간 사회 안에서 이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정말 제각기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들을 봤을 때에서 오는 그런 거부감이나 좀 그런 뭐 나쁘게 가면 이제 뭐 혐오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만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조금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 저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게 어른한테 저렇게 해? 뭐 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뭐 보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 공동체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그 의식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뭐 많은 뭐 불특정 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도 공동체인 거고 가족도 공동체인 거고 모든 거는 저는 공동체라고 보거든요. 어떤 집단 의식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동의 어떤 선이나 또 공동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하고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의식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둘이 어떤 관계야라고 얘기를 하면 언뜻 뭐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은 정말 가족 공동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전공이나 하는 일이 서로 공동의 어떤 주제를 갖고 해나가는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다니엘 프란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자연스럽게 것 같아요. 됐네요. 예, 뭐 하다 보니까 예정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참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네. 길다면 길 수도 있고요. 참 많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찾아뵀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 네. 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또 다양한 형태로 방금 저희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또 꼭 패션이 아닐 수도 있고요. 새로운 형태, 새로운 주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니엘 브라운의 패션 에세이를 청취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